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금값 온스당 2,000달러 돌파. 세계 경제의 중동발 쇼크다. 쇼크라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10월에 급등한 국제 금값입니다. 일단 10월 1일부터 어제 30일까지를 좀 봤는데 계속 오르고만 있죠. 근데 그냥 완만하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쭉쭉 한 번씩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10월 7일 날 처음에 이제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 이후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5%포인트가 넘게 올랐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문제는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두 나라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유가마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포, 구리, 하남, 광명, 여당, 서울 편입 추진.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어제 김포의 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걸 지금 우리 논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결론을 내렸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총선 전략 메트로폴리탄 서울 마련. 김기현 서울이 런던 뉴욕에 비해 좀 좁다. 이 얘기인 즉슨 뭐냐? 마지막이 핵심이죠. 수도권 선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서울 주변에 있는 이 외곽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을 한다면 수도권 민심이 혹시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당의 얘기인 거죠. 다음 기사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민주, 뜬금없다. 네. 민주당에선 무슨 얘기냐? 좀 뜬금없이 그게 왜 나오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를 보면 김동연 지사, 현실성 없는 제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서울 외곽 지역들, 김포, 구리 등등등은 다 지금 경기도에 해당하는 거죠.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는 또 민주당 소속입니다. 현실성 없는 제안이다. 하려면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다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상관된 여야의 목소리를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윤,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 네. 이 얘기 누가 했느냐?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인 건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저희가 이 일면을 소개해드리면서 은행권 단기 순이익이 10조를 넘었다. 역대 최대치다. 사상 최대치다. 그래서 횡재세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얘기, 이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로로 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쉰다라는 이 얘기, 뭔가 좀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죠. 다만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횡재세 도입엔 신중. 어제 나온 보도와는 또 살짝 기류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정말 도입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윤 대통령 전세 사기 범치고 끝까지 추적해 처단. 네, 아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똑같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번엔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금 개혁, 숫자 제시로 마무리 못한다.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마련한 이 국민연금 대책안, 요 안이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숫자 아무런 수치 계산도 없고 나열 시간이냐라는 얘기가 맹탕이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윤 대통령 뭔가 고금리 얘기도 하고요. 전세 사기범 얘기도 하고요. 국민연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이 확실히 민생 쪽으로 좀 튼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 튼 방향으로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시티 진입, 하마스 제거 본격화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볼까요? 검은 연기가 뒤덮여 있는 바로 이곳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폭격당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의 한 장으로 딱 찍힌 건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자시티 진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하마스를 제거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 무기고등 600여 곳을 지금 타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타격을 하면 인명피해가 없을 수가 없죠. 지금 가자지구 보건부 얘기는 누적 사망자가 8천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가 3,300여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사진. 화려한 모습. 여기 롯데타워인데 맞습니다. 롯데타워입니다. 네, 롯데타워에 쓰여 있는 글씨, 문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30 부산 엑스포입니다. 네, 이 부산 엑스포 이제 결정되는 바로 그날 디데이가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날 이제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롯데타워에서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를 응원하는 이 문구를 정각부터 이 10분 동안 계속해서 이 기원 메시지를 띄운다고 합니다. 네, 메시지와 함께 아침의 매일경제도 부산 엑스포를 기원을 합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어디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드디어입니다. 무엇이? 볼까요? 오늘 드디어 마주 앉는다. 소통 협치 물고 트나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국회에 시정연설이 있죠. 이 시정연설 자리에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전에 각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사전 환담을 하는 게 지금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주목이 좀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내일 시정연설 때 이제 모임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님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따로 만나거나 이런 이야기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이 작년 시정연설 직전에 있었던 사전 환담 모습입니다.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윤 대통령 그리고 김준규 국회의장이 있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보면 글쎄 보이시나요? 지금 좀 줌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이 시정연설 사전 환담회 때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보면 이제 정의당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권칠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당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반대가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했다는데 신정현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한 이유 뭘로 봐야 될까요? 막혀있는 민생 그리고 점점 더 난국으로 빠져가는 정치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제1야당의 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지금 계속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했고 그전에 영수회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여야가 함께 대동하는 3자 회담까지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행정부의 일방 독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국회의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민생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묵묵부답을 한다고 해서 제1야당이 끝까지 극한 대립으로 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거든요.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생을 생각해서 참석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정현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이재명 대표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게 같이 보자, 영수회담하자, 아니면 3자로 보자라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윤경호 위원님, 혹시 이재명 대표 오늘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제 직접 대면을 하는 거거든요. 대면에서 우리 따로 좀 봅시다라고 쫙 이 카메라들, 취재진들 다 있는 앞에서 웃으면서 한번 보시죠라고 툭 던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언론을 향해서 국민에게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양자가 만납시다. 또는 뭐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셋이 만납시다. 네. 국민의힘에서 역제의까지 나왔는데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우리 따로 만납시다. 그러면 오늘 만나는 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의 만남은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협치에 물꼬가 트인다. 전 이런 큰 분기점으로서 의미 부여 별로 안 되는 거다. 지난번 8.15 경축식 때 광복절 경축식 때 잠깐 만났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 같이 오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야당 대표 그냥 악수하고 인사만 나눈 거 정도예요. 그다음에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윤 대통령 부친 돌아가셨을 때. 네. 조문 갔잖아요. 그때도 조문 맞으면서 눈 인사하고 악수했거든요. 오늘 역시도 오부 요인과 다른 정당의 대표 또 국회의장 등등 다 같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는 그동안의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에서 바뀌는 협치까지 가는 건 좀 무리다. 그러면 왜 윤 대통령이 전혀 정말 눈인사도 하기 싫어하는 상대에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산안 심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국정감사가 끝난 이제부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게 무한한 고개를 숙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갑과 을이 바뀌었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야당은 왜 바뀌었을까?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 계산을 한 거죠. 그 야당도 아주 여당도. 전략적인 계산이 네. 오늘의 만남을 불러온 거다. 그러나 저는 큰 의미는 별로 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뭐 두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전에도 뭐 눈인사고 그냥 끝났다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사실 그동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좀 양념을 쳐서 얘기를 한다면 만났던 찰나들이 있어요. 네.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식 때 모습이고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경축식의 모습인데 이게 글쎄요. 이게 물론 찰칵하고 잠깐 그 찰나를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이 모습들을 보시면 둘이 눈을 마주친 순간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런 사진만 저희가 일부러 모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면 눈을 같이 이 눈 대 눈으로 좀 마주친 그런 순간은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아니 양쪽에 여야에 지금 서로의 그 이점이 맞닿아 있어서 둘 다 전략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마냥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협치를 해라, 소통해라라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걸 계기로 아까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꼬가 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계는 있죠. 오늘 오부 요인들 다 같이 만나는 자리예요. 네. 사전 환담이에요. 네. 본격적인 둘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여태까지는 서서 만났잖아요. 악수 정도 하고 네. 만난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그냥 부딪힌 거였죠. 근데 오늘은 서서 만난 게 아니라 앉아서 만난 게 처음이에요. 앉아서 만난 게 일단은 앉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다음에 더 가면 따로 만나는 거죠. 근데 여야가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뭐 국정기조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국정기조로 좀 바꾼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네. 모든 거 처음부터 바꾼다. 그리고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또 만나라는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구속 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지도력을 좀 회복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네. 서로 1년 6개월 새 정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됐지만 저는 만나는 분위기는 상당히 성숙돼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 어려운 건데 지금 뭐 이라크 이스라엘 저쪽 하마스 전쟁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 활동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날 분위기는 상당히 형성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피켓 들고 고성 지르고 국회의원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앉았으니까 네. 앞으로 이게 피의자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 만나라는 거예요. 피의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윤 대통령도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재명 대표도 또 따로 만나자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상당한 변수는 많아서 기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뭐 제 넥타이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도 오늘 파란색을 차고 나왔습니다. 협재적인 저는 뭐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네. 하나 건의해드리자면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입고 이렇게 국회를 가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빨간 계통에 넥타이를 매서 서로 협치라는 그런 좋네요. 메시지를 한번 던지면 네. 아주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세심함에서 배려가 묻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야 모두 만남에 있어서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협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잃을 게 없지 않느냐. 잃는다면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잃을 게 없다 둘이 만난다고 해서. 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피켓 시위를 오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신사협정이 여야 간에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여야 간에 좀 볼까요? 좀 피켓, 고성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시위하지 말자라고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 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두 사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고성, 피켓 하지 맙시다 합의를 했습니다. 즉 언론에서도 신사협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협정을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피켓 고성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시죠.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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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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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모습이 작년에 시정 연설 때 윤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려면 로텐도어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복도에서 이 피켓 시위를 하고 얘기를 했었던 구호를 외쳤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신사협정을 맺었죠.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있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게 어제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본회의장 안에서는 피켓을 들지 않기로 했다. 근데 본회의장 밖에서 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이죠. 여기서 말한 내일은 오늘입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할 거다. 오늘 아침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장현 위원님, 네. 아까 본 영상도 사실 작년에도 밖에서 와 그랬지 안에서는 민주당도 그냥 보이콧하고 나갔거든요. 그럼 밖에서 하면은 작년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회의장 네. 밖에서 들 수도 있다. 아마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 입장에서는 본회의장 밖에서도 피켓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만약에 야당이 이 정도까지 어쨌든 배려하고 어쨌든 좋은 태도로 대했을 때 네. 대통령의 자세는 이런 부분 같아요.
약 60조 정도 세수가 결손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좀 고견을 주십시오. 그 1분의 짧은 대화 속에 그런 제안이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물론 기존에는 뭐 기본소득이다 뭐다 다양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제안했지만 그 정도로 의연하게 제안하는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증액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어떤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은 삭감하되 더 중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합시다라는 타협이 이 짧은 시간에 있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도 타협을 하지만 국민은 더 크게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 가는 말이 고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 말을 받아서 오는 말도 같이 고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